19세기 자유방임 경제학이 더 이상 사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 케인즈 경제학은 자유방임 정치에 대한 기본적 믿음과 제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결국 그의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이 잘못되었습니다. 케인즈 이론에서는 경제활동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시간의 경제적 구현이 화폐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화폐 부문의 변화는 실물 경제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설명하지만 불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케인즈는 화폐 부문의 변화가 실물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불황을 설명합니다. 과잉저축 이론은 저축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는 고전파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케인즈는 과잉 생산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자원 등을 통해 화폐가 과도하게 쌓여 있어서 투자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929년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부정하던 장기 불황인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되어 있어 즉각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은 하락하지만 임금은 유지하려는 압력으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불황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화폐적 현상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케인즈 경제 이론은 자신이 내놓은 정책과 하나로 결합시키려 한 시도였고 이는 이론에서 그가 주장하는 필연적 결론이 나오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자율이 낮다면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여 불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딜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 창출을 위한 적자 지출과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시장은 과잉 저축을 만들어냈고 그의 주장은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케인즈 이론의 추종자들은 뉴딜의 경험을 통해 자본재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케인즈의 경제 이론과 정책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추후 케인즈의 정책은 영국에서 금융정책으로 채택되어 통화정책으로 실물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지만 2차 대전의 나치를 통해 통화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생산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통화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케인즈 이론은 대중들에게 정부의 개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는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심리적 요인들이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케인즈는 완벽한 시장을 가정했던 고전파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마찰이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나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낭만적 가정을 통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는 케인즈의 시도가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완성적이고 우아한 시도였다고 평가합니다. 케인즈는 고전파 경제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인간 행위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해 고전학파의 분석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경제 사상의 발전을 지연시켰습니다. 케인즈는 완전 고용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우리에게 정치적 결정 없이 경제적 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케인즈의 기여를 통해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